안녕하세요 여러분, 영경쌤과 함께하는 즐거운 가정 박연경 선생님이에요. 반가워요. 자 얘들아, 오늘은 우리 3단원 청소년의 자원관리 페이지 92쪽부터 들어갈게요. 청소년의 자기관리, 그리고 의복관리와 재활용, 청소년의 소비생활이라는 중단원이 있는 파트인데요. 이 중에서 우리는 의복관리와 재활용 파트는 2학기에 배우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우리 이전 시간에 활동지로 우리의 24시간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또 우리의 용돈, 물적 자원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의복 관리나 여가 시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거 기억나나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시간 자원 등을 잘 나눠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을 테고, 또 어떤 사람은 자원을 낭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학습지를 채우는 동안 나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고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길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청소년의 자원관리 첫 단추를 잘 끼워보면서 이번 단원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같이 성취 기준 한번 볼까요? 생활 자원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 및 생활 자원 관리 문제를 분석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고 실천할 수 있다. 다음, 시간의 특성을 이해하고 청소년기의 시간 관리 방법을 익혀서 자신의 생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성취 기준 우리 기억하면서 이번 단원 공부할 때 한번 이 성취 기준에 맞게 성취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페이지 95쪽. 생활 자원의 이해와 관리 들어갈게요.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생활 자원. 생활 자원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그리고 내 생활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관리 방법, 효율적인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생활 자원. 생활 자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욕구를 충족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바로 생활 자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생활 자원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지식, 시간, 돈 등등 이런 것들이 모두 생활 자원에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자, 이 생활 자원에는 종류가 있어요. 생활 자원은 크게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으로 나누는데요. 뒤에 가서 배울 거니까 이렇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자, 생활 자원의 특성을 한번 볼게요. 생활 자원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자원의 종류가 다르고 양과 질에도 차이가 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게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자신이 가진 자원의 종류와 특성을 잘 파악하여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생활 자원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쓰는 건지도 모르고 내가 이거를 활용할 수도 없다면 그건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 생활 자원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생활 자원의 종류가 뭐뭐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인적 자원이랑 물적 자원. 물적 자원. 이렇게 나뉜다고 했다. 그쵸? 자, 첫 번째로 인적 자원 먼저 한번 볼게요.
인적 자원은 인간의 내부에 있거나 인간과 떨어질 수 없는 자원, 개인의 특성과 능력을 포함한 고유한 것을 인적 자원이라고 합니다. 이 인적 자원에는 지식, 기술, 흥미, 창의력, 체력, 시간, 친밀감, 협동심 등이 있을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근데 이 생활 자원에도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나뉘듯이 이 인적 자원에도 개인적 자원과 대인적 자원으로 자원이 분류가 돼요. 첫 번째, 개인적 자원은 한 개인에게 속한 인적 자원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면 경험, 내가 경험한 경험은 나만의 인적 자원이 될 수 있겠죠. 또 내가 가진 나만의 손재주, 자, 이런 것도 개인적 자원이 될 수 있겠어요. 그쵸? 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고, 또 두 번째로 대인적 자원 한번 볼게요. 대인적 자원은 사람 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자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혼자서 여러분 협동심. 혼자서 협동심 나올 수 있나요? 없죠. 여러 사람 간의 상호작용으로 협동심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러한 협동심도 대인적 자원이 될 수 있겠고, 또 사람 간의 애정을 나누는 사랑, 또는 뭐 사람과 뭐 다른 동물과의 애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튼 사람 간의 사랑, 요것도 대인적 자원이 될 수 있겠고, 또 어떤 게 있을까? 유대감이나 결속력, 등등등 요런 것들이 이제 대인적 자원이 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뭐 사람들한테 내가 고민이 생겼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면서 조언을 구하는 거 있죠. 필요한 상황에서 주위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얻는 거, 이런 것도 대인적 자원을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될 수 있겠어요.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물적 자원 볼게요. 물적 자원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자원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인적 자원은 형태를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인적 자원은 형태가 없다. 오케이. 자, 물적 자원, 형태를 가지고 있는 자원이고, 또 소유하거나 우리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물품, 자산, 금전, 에너지, 생활 공간, 공공시설 등이 있겠네요. 자, 여러분, 이 공공시설 어떤 게 있어요? 뭐 국립도서관, 또 어떤 게 있노? 뭐 쉼터, 공원 등등. 생각해보면 우리 주위에 많은 공공시설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물적 자원이지만 이것을 물적 자원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공공시설도 물적 자원의 하나라는 거 하나 알고 가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러한 생활자원, 우리 생활자원,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에 대해서 배워보았다, 그쵸? 이러한 생활자원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원으로서 사용되어야 비로소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있음. 효용성을 말하는 거죠. 효용성은 가치 있거나 쓸모 있는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즉, 조금 쉬운 말로 하자면 효과적인, 용도로서, 성질, 효과적인,
용도로서의 성질을 우리는 효용성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자원이 있는데 이 자원이 자원으로서 사용이 되어야 비로소 그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는 의미예요. 두 번째,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접근이 가능하다. 접근 가능성.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가 자원을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내가 보유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접근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야 해요. 우리가 언제든지 이 자원을 내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 가능성. 이게 생활 자원의 특성 두 번째였습니다. 자, 세 번째. 대체하여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함. 뭐예요? 그렇죠. 상호 교환성이에요. 우리 빈칸 채우기 예습 시간을 통해서 한 번씩 봤던 단어들이어서 막 너무 낯설진 않죠? 상호 교환성은 서로 대체해서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을 말하고요. 그 다음, 어느 정도 통제나 관리가 가능해야 함. 이거 뭐예요? 관리 가능성. 맞죠? 자, 이렇게 우리 생활 자원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페이지 96쪽이에요. 생활 자원의 관리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진 자원을 효용성을 잘 몰라서 효용성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효과적인 용도로서의 성질이라고 했죠. 우리가 가진 자원의 효용성을 잘 몰라서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또한 계획 없이 자원을 사용하거나 낭비를 해서 꼭 필요할 때 사용을 할 수 없게 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생활 자원을 관리해야 합니다. 생활 자원 관리란 우리의 욕구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 가능한 자원을 파악하고 우리에게 자원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기회 비용을 고려해서 어떤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사용하는 과정이에요. 내가 가진 지금 자원이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고 그리고 그 기회 비용을 고려해서 어떤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운 대로 사용하는 과정을 우리는 생활 자원 관리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얘들아, 여기서 나오는 낯선 단어 하나 있다. 그치? 자, 이 기회비용. 기회비용이 무엇인가요? 책을 보면은 왼쪽 옆에 척척 용어 박사가 있어요. 척척 용어 박사 한번 보면은 기회비용은 자원의 같이 써줄게요. 자원의 여러 가지 용도 중 하나를 선택했을 때 포기한 나머지 것에서 얻을 수 있었던 잠재적 이익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상 하나 신청하고 올게요. 기회비용의 이해에 대한 영상이에요. 희소성과 선택, 기회비용. 제이야, 내가 기쁜 소식 하나 알려줄까?
기쁜 소식? 뭔데? 빨리 말해봐. 사실은 내가 경품 행사에 참여했다가 소년시대 콘서트 무료 입장권을 얻었거든. 정말? 좋겠다. 나도 소년시대 팬인데. 제이, 너는 소년시대 리더 태연 팬이지? 2인 무료 입장권이니까 나랑 같이 콘서트 보러 가지 않을래? 콘서트 날짜가 언제인데? 이번 주 일요일이야. 뭐? 이번 주 일요일? 다음 주 월요일에 수학 선생님께서 쪽지 시험을 본다고 하지 않으셨니? 그렇긴 한데 소년시대 콘서트는 예전부터 너무 보고 싶었단 말이야. 제이, 너도 콘서트 보러 가고 싶지 않니? 나도 물론 가고 싶지. 하지만 이번 주말에는... 제이야, 나랑 같이 가자. 일단 무료잖아. 이런 행운이 언제 또 오겠니? 일요일 날 콘서트를 보러 가면 그날은 시험 공부를 못하게 되는걸? 그리고 콘서트를 보러 갈 생각이 들떠서 공부가 잘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안 보러 가겠다는 거야? 콘서트는 다음에 볼 수도 있으니까 난 공부할래. 너도 이번엔 시험 공부 좀 해. 지난번에도 성적 떨어져서 엄청 혼났다며. 하지만 이번 콘서트는 무료로 갈 수 있잖아.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콘서트를 보러 갈 거야. 너 그러다가 또 시험 망쳐도 난 책임 못 진다. 너희들 오늘도 사이가 좋구나. 오늘은 또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니? 아이 참, 박사님도 이게 사이가 좋은 걸로 보이세요? 지금 제이가 저를 막 협박해서 콘서트에 못 가게 하고 있다고요. 협박이라니? 제이가 그런 못된 짓을 할 리가. 그게 아니라요, 박사님. 경환이가 공짜 콘서트 티켓이 생겨서 가고 싶어 하는데 그게 쪽지 시험 전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리는데도 고집불통이에요. 그렇지만 공짜 티켓이 생겼으니 콘서트를 보는 비용이 전혀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콘서트를 보러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경환이는 입장료가 무료라는 것만 생각을 하고 기회비용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회비용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의 순간에 직면하게 된단다. 그런데 선택에는 항상 대가가 따르는 법이지. 기회비용이란 어떠한 선택을 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것의 가치를 의미한단다. 경환이가 콘서트에 가는 시간을 수학 공부에 쓴다면 어떨 것 같으니? 사실 이번 시험에서 선생님께서 요점 정리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만 외우면 시험을 잘 볼 수가 있거든요. 아마 20점은 오를 거예요. 경환이가 주말에 공부하는 것 대신 콘서트를 보러 가는 것을 선택하는 바람에 20점을 포기해야 하는구나. 이런 점에서 본다면 경환이가 콘서트 관람을 선택한 것의 기회비용은 수학 점수 20점이 되는구나. 경환이는 콘서트를 보는데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시험 공부하는 것을 포기함으로써 기회비용을 치른 셈이군요. 그렇지. 경환아, 그럼 너 어떡할 거야? 기회비용을 감수할 거니? 소년시대냐 수학시대냐, 그것이 문제로다. 고민된다. 경환이가 기회비용에 대해서 배우고 나니 고민이 더욱 깊어지는구나. 하지만 그런 고민들이 네가 합리적 선택을 하는 밑거름이 된단다.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때는 항상 편익과 함께 기회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를 곰곰이 따져보도록 하렴. 박사님마저 답을 모르시는군요. 제 생애 최대의 고민이에요. 자, 여러분 동영상 시청 잘 해보았나요? 이 동영상은 띠링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동영상이었어요. 자, 여러분 영상 시청 잘 하였나요? 영상을 통해서 기회비용, 자원의 여러가지 용도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을 때 포기한 나머지 것에서 얻을 수 있었던 잠재적인 이익이라는 이 용어, 기회비용에 대한 이해를 잘 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라 생각해요. 자, 이 기회비용을 고려해서 어떤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사용하는 과정, 이것이 바로 생활자원관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효율적인 생활자원관리가 필요한 이유,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욕구는 무한한데 비해서 자원은 한정되어 있죠. 그리고 같은 자원이라도 우리가 이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기에는 미래를 계획하고 그리고 인적, 물적 자원을 잘 관리해서 미래의 꿈에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가진 생활 자원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고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또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생활 자원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활용 방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띠링. 효용성을 높일 것. 효용성 뭐라고 했어요? 효과적인 용도로서의 성질. 맞죠? 지금 이 친구 보면 과제에 필요한 책을 동네 도서관에서 빌리면 되겠구나. 자, 여러분 아까 전에 동네 도서관 이거 뭐라고 했어요? 물적 자원이라 했다 맞죠? 이 친구는 지금 공공시설이라는 물적 자원을 자원으로서 사용해서 효과적인 성질로 자원을 사용하였다. 그쵸? 이게 바로 효용성을 높인 사례가 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자원을 낭비하지 말 것. 이 친구 지금 보면은 종이를 한 면만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면지통에 모아서 다시 노트로 재활용하거나 아니면 또 반대편 종이도 프린트를 해서 사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의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어요. 그쵸? 자원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개인적으로 자원을 아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도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겠죠. 자신의 생활 자원 사용이 사회와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생각해보고 자원을 배분하고 사용할 때 개인이나 가족의 욕구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욕구도 함께 고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세 번째, 대체하여 사용할 것. 지금 이 친구 보면은 어때요? 어떤 것 같나요? 케이크를 직접 만들고 있는 모습이다. 그죠? 친구에게 생일 선물을 사주는 대신 내가 가진 내 자원을 이용해서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줘야지. 필요한 자원. 지금 이 친구는 돈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필요한 자원이 없을 때는 많이 가지고 있는 자원. 우리 집에 밀가루도 있고 생크림도 있고 뭐 이렇게 다 있는 거야. 그리고 또 나의 손재주, 나의 인적 자원이죠. 물적 자원, 인적 자원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많을 때는 그 자원으로 적절하게 대체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다음, 네 번째, 교환하여 사용할 것. 이 친구들 보면 지금 자기 가방이랑 친구 신발, 운동화를 같이 서로 교환해서 사용하려고 가지고 나온 것 같다. 그쵸? 자신이 많이 가지고 있거나 사용하지 않는 자원을 다른 사람의 자원과 교환하는 것. 서로 자원을 교환해서 사용하는 것도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어요. 왜? 나한테 있으면 이 가방은 이미 나한테 너무 많은 가방이기 때문에 뭐 별로 사용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너무 질려서 안 하는 건데 그럼 안 쓰는 자원이잖아요. 자원은 사용을 해야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친구에게 주고 또 내가 또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운동화를 받는 것이에요. 자원을 교환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것. 다음 다섯 번째 볼게요.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것.
지식이나 기술, 창의력, 판단력 등의 인적 자원을 꾸준히 개발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이 친구는 지금 꾸준한 공부와 독서, 다양한 경험은 인적 자원을 개발해주지 라고 하면서 독서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어요. 그쵸? 인적 자원은 환경에 따라서 그 가치가 향상이 될 수 있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책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막 이렇게 머릿속에 꼭꼭 집어넣나.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떠한 자원을 보면 예전에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까지는 몰랐는데 내가 그 지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똑같은 자원이지만 이렇게도 사용이 가능하겠네 하고 또 새로운 자원의 활용법을 생각해낼 수도 있고 또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그 가치가 바뀔 수가 있고 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원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나의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효율적인 생활 자원의 활용 방안 5가지에 대해서 또 배워보았어요. 어려운 거 있나요, 여러분? 어려운 게 있다면 다음 시간에 선생님께 따로 질문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페이지 97쪽 볼게요. 페이지 97쪽 보면은 창의력이 빵 터지는 활동 시간 있다, 그쵸? 첫 번째, 제시된 상황에 필요한 생활 자원은 무엇인지 생각하여 적어보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활 자원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효율적 활용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자. 이렇게 2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면서 상황 1, 2, 3이 있죠. 여기에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필요한 생활 자원은 무엇인지 생각해서 적어보고 2번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적 자원, 그리고 나에게 부족한 인적 자원, 나에게 부족한 물적 자원, 그리고 더 가지고 싶다고 생각하는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가지고 있으나 개발하지 않고 있는 인적 자원, 가지고 있으나 활용하지 않고 있거나 낭비하고 있는 물적 자원에 대해서 한번 적어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내가 가진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나의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만날 땐 페이지 97쪽이 다 채워져 있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수업 듣느라 너무너무 고생했고 수업 시간 열심히 따라와줘서 또 고마워요. 다음 시간에 우리는 얼굴 보고 또 만날 수 있도록 합시다, 여러분. 수고했어요. 안녕.